자, 어제 예술단이 이제 공연을 다 마치고 환송 만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저녁 자리를 누가 주재했냐면 말씀하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북한함의 예술인들이 터쳐올린 노래는 반드시 희망의 새봄이 온다는 것을 감동 깊이 보여주었습니다.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서로 힘을 합친다면 온 결의에게 더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김영철 주재로 열린 환송 만찬, 만찬장의 모습도 좀 공개가 됐습니까,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사진과 그런 관련된 그런 자료가 좀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허, 이거군요. 왼쪽에 보면 진짜 먹거리가 푸짐하게 좀 담겨 있고 상당히 좀 고급 그런 장소에서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빵도 있고요, 뭐 채소도 있고, 뭐 모든 에피타이저부터 모든 만찬의 그런 정식까지 다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만찬에 참여했던 그런 출연자들 이 얘기를 좀 여기저기서 모아 보면 일단은 뭐 한마디로 환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또 냉면이 또 식사로 나왔는데 냉면. 이 냉면이 옥류관에서 먹었던 1차 공연 끝나고 먹었던 냉면보다 더 맛있었다 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특히 냉면에 들어가는 이 고기가 소 한 마리 그 부위 중에서 상당히 희박하게 나오는, 조금씩 나오는 그런 그래요, 부위를 사용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만찬장의 영상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김영철이 등장을 하고 도정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뭐 여성들이 저렇게 뭔가 의자도 빼주는 모습.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영철 주재의 저 만찬 뭐가 좀 특이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 만찬 장소가 통일전선부에 속해 있는 특각, 초대소 같은 데서 열린 거거든요. 근데 초대소가 어느 초대소인지는 제가 외무성, 이런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땐 고봉산 초대소라고 외무성 초대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아주 화려하게 잘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서 1호 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화려한 장소에서 정말 화려한 음식으로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철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김영철 손잡고 합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연 영상 다들 만나보셨죠? 도정환 장관, 현송월 단장, 그 옆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도 장관의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조금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시죠.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다시 만납시다. 뭐 이런 노래였겠죠? 이렇게 손을 맞잡고 김영철이 도 장관하고 기뻐하는 모습, 웃음을 보이는 모습. 자, 이렇게 뭐 약간의 이렇게 미소도 보이고 있고요.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를 두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제목 한번 봐주세요. 아, 김영철 때문에 점점점. 이게 지금 천안함입니다. 당시에 북한의 잠수정에 어뢰 공격을 받고 폭침했고요. 그때 이제 인양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 김영철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우죠.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자, 보시죠. 한번 쭉 화면을 보시죠. 자, 김영철이 그 평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기자단한테요.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에요. 뭔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는요, 이러한 김영철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물으면 글쎄요, 저희 입장이 없습니다.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북한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바로 응징해야 되는 여기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 건물입니다. 국방부는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안함 주도자 말이에요. 누군지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영철이라고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 전준영 씨인데요. 천안함 예비역 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전준영 씨는 이러한 모습과 관련해서 정말 저 참담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김영철 천안함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보시죠. 또 불거진 남남 갈등이라는
네 글자를 저희가 적어봤습니다. 황 의원님, 이 김영철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뭐 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남남 갈등 조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앞서서 본 것처럼 문화행사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는 문화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파트너는 박춘남 문화상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엉뚱하게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바로 2일날 기자단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비꼬는 건지 농담하는 건지 좀 헷갈렸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 3일날 그 조선노동당이 기고한지인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딱 선언했냐면은 천안함 침몰은 친미 보수 정권이 조작한 특대형 모략이다. 어허. 그야말로 이거는 뭐 조작이다라고 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왜 왔을까? 저는 이제 이것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건데 네. 바로 한국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뭐 특정 공영방송에서 보면은 뭐 진짜 폭침인 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듯한 방송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또 시민들은 바로 이거를 재조사를 하는 요구가 있고 네. 이러니까 지금 요걸 갖고 지금 장난치는다. 아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영철의 저런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입장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김영철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미북 정상회담에 앞두고 있으니까 예. 상황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할 말은 또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협상력을 또 가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 노은지 기자가 그 유가족들을 오늘 좀 접촉을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 문규석 원사의 어머니랑 통화를 해봤는데 천안함에 대해서 그 정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모른 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에 노래 이거 허러 간 것도 싫어요. 그 부모가 그런 데 가갖고 자식을 그렇다고 해서 그 김영철이가 나와갖고 천안함에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듣고 대통령님도 뭐면은 그쪽 편이요. 천안함에서는 무슨 주워온 사람 같아. 북한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난 그런 거 자체가 싫어. 뭐 노래하고 뭐 춤추고 그래서 싫어요 저는. 김영철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 자체가 싫다. 이런 유가족의 뭐랄까요, 그 목소리인데요. 황 의원님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가족 입장에서 당연한 거겠습니까? 거겠죠. 예. 뭐 진짜 남북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네. 좀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협상력이라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노동신문에서 또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남조선 당국은 경망스럽게 놀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동을 갖다가 이러한 노동신문에 쓴 대로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북 대화는 해야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할 말은 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 하는 거지 우리가 할 말은 못 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행사 별도로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좀 청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 문규석 원사의 어머니 유의자 씨, 노 기자 또 노 기자한테 어떤 얘기를 좀 건넸습니까? 난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지금 평택 이함대 앞에서 천안함이 사실 평택 이함대 소속인데요. 그 부대 앞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좀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함대 와서 우리 아들 발령받아갖고 올 때 걔가 그 말 한 말 있어요. 엄마 여기 군인들 밥 좀 많이 주고 계란도 후라이도 주고 군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엄마 가서 식당 좀 엄마 하면 안 돼. 이래서 내가 야 엄마가 그 나이 돼서 뭘라고 내가 장사를 하냐. 엄마 싫어. 그래 놔둬도 네. 그러면 내가 말일날 그러면 가게 자리를 보러 갈게. 그냥 그랬는데 3월 26일 날 사고가 났다요. 창문에 쳐다보면 이함대 쪽 쳐다보죠. 쳐다보고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올 거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 떠난 줄은 몰라요.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사실 이제 문규석 원사의 어머니가 부산에 사시는데요. 아들이 그냥 군인들 자주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어서 우리 부대 앞에서 식당을 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아하.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천안함 사고가 나던 이제 2010년
3월에 어떤 3월 초에 얘기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3월 말에 진짜 식당을 좀 알아보러 갔는데 그 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잊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 우리 아들의 유언인 것 같아서 내가 다른 군인들 밥이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군부대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아, 군부대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 이유가 지금 노 기자 설명 그거였군요. 예, 참 가슴이 아픈 대목입니다. 근데 부원장님, 이거 저 궁금했거든요. 김정은이 우리 도종환 장관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을에는 우리 가수들이 남한에 가서 가을에 공연하자, 남한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데 김정은이 가을이라는 그 말을 쓴 뭔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의도? 그러니까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예. 올해 북측에서는 공화국 창건 70돌이라는 9월 9일 명절이 있고 네. 남측에서는 겨울철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있으니 이 공동 행사를 남북이 잘 치러내자는 뜻의 발언을 합니다. 신년사에서. 네. 이 가을이라는 말이 던진 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것 같진 않고요. 네. 우리가 북측이 남측이 평창 올림픽을 도와줘서 예술단도 보내고 응원단도 보냈으니까 가을에 열리는 공화국 창건 70주년이라는 행사를 좀 남북이 공동으로 같이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중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첫 느낌이 그냥 딱 들어와 닿는데 저런 뜻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북한에서 가을에 9월 9일이라는 북한에서 가장 큰 공화국 창건 70주년이라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두 것을 서로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전 가을이라고 해서 왜 가을일까 그랬는데 부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딱 됐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공연 소식 또 김영철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외무성 이런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땐 거봉산 초대소라고 외무성 초대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정말 아주 화려하게 잘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서 1호 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화려한 장소에서 정말 화려한 음식으로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철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김영철 손잡고 합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연 영상 다들 만나보셨죠? 도종환 장관, 현송월 단장, 그 옆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도 장관의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조금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시죠.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다시 만납시다. 뭐 이런 노래였겠죠? 이렇게 손을 맞잡고 김영철이 도 장관하고 기뻐하는 모습, 웃음을 보이는 모습. 자, 이렇게 뭐 약간의 이렇게 미소도 보이고 있고요. 자, 어제 예술단이 이제 공연을 다 마치고 환송 만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저녁 자리를 누가 주재했냐면 말씀하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북한함의 예술인들이 터쳐올린 노래는 반드시 희망의 새봄이 온다는 것을 감동 깊이 보여주었습니다.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서로 힘을 합친다면 온 결의에게 더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김영철 주재로 열린 환송 만찬, 만찬장의 모습도 좀 공개가 됐습니까,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사진과 그런 관련된 그런 자료가 좀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허, 이거군요. 왼쪽에 보면 진짜 먹거리가 푸짐하게 좀 담겨 있고 상당히 좀 고급 그런 장소에서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빵도 있고요, 뭐 채소도 있고, 뭐 모든 에피타이저부터 모든 만찬의 그런 정식까지 다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만찬에 참여했던 그런 출연자들 이 얘기를 좀 여기저기서 모아 보면 일단은 뭐 한마디로 환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또 냉면이 또 식사로 나왔는데 냉면. 이 냉면이 옥류관에서 먹었던 1차 공연 끝나고 먹었던 냉면보다 더 맛있었다 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특히 냉면에 들어가는 이 고기가 소 한 마리 그 부위 중에서 상당히 희박하게 나오는 조금씩 나오는 그런 그래요, 부위를 사용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만찬장의 영상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김영철이 등장을 하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뭐 여성들이 저렇게 뭔가 의자도 빼주는 모습.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영철 주재의 저 만찬 뭐가 좀 특이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 만찬 장소가 통일전선부에 속해 있는 특각 초대소 같은 데서 열린 거거든요. 근데 초대소가 어느 초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를 두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제목 한번 봐주세요. 아! 김영철 때문에 점점점. 이게 지금 천안함입니다. 당시에 북한의 잠수정에 어뢰 공격을 받고 폭침했고요. 그때 이제 인양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 김영철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우죠.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자, 보시죠. 한번 쭉 화면을 보시죠. 자, 김영철이 평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기자단한테요.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에요. 뭔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는요. 이러한 김영철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물으면 글쎄요. 저희 입장이 없습니다.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북한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바로 응징해야 되는 여기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 건물입니다. 국방부는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안함 주도자 말이에요. 누군지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영철이라고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 전준영 씨인데요. 천안함 예비역 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전준영 씨는 이러한 모습과 관련해서 정말 저 참담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김영철 천안함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보시죠. 또 불거진 남남 갈등이라는 네 글자를 저희가 적어봤습니다. 황 의원님, 이 김영철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뭐 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남남 갈등 조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앞서서 본 것처럼 문화 행사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문화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요. 문제는